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명왕까지 다뤘지? 자, 이제 공명왕이 죽고 우왕이 고려 말기에 집권을 하게 되지. 당시에는 참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 명나라가 고려 땅, 천령 쪽 그쪽을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기기도 하고 일본 왜구들이 또 지속적으로 침입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 그에 따라서 신흥 무인 세력들과 또 신진 사대부들이 새롭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조선을 건국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마련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조선 태조 이성계의 업적인데 아직은 이제 조선을 건국하기 전이고 위화도 회군이라는 말이 있어. 위화도 회군. 자, 위화도 회군은 참 외우기가 쉬워. 갔다 왔어. 위화도에 갔다 왔어. 1488년이야. 명나라가 고려 영토 아까 말했다시피 천령 쪽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당시에 실세인 최영 장군이지 최영이 요동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해갖고 물론 이성계는 반대를 해서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 최영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벌을 하러 가라고 했지. 압록강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 장마론에 불어난 물 때문에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군대를 돌려서 다시 수도로 와서 최영을 없애고 우왕을 패하고 창왕을 세웠던 뭐 그런 내용들이 됐어. 그래서 당시 이제 신진 사대부들과 신흥 무인 세력 중 이성계가 이제 손을 잡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그래서 급진개혁, 급진파들은 이제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온건파 애들은 고려를 조금씩 온건하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여기서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 조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 얻고 조선을 개창하게 됐지. 자, 그래서 당시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과전법이야. 과전법은 신진사대부의 이런 뭐랄까 재산을 재정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 수도권을 기존의 고려에 있던 전시과 제도의 폐단을 수정하기 위해서 다 이제 국가가 걷어서 다시 나눠줬던 뭐 수도권을 나눠준 걸로 보면 돼. 자, 그래서 과전법은 정과가 있는 후주관 주인이야. 후주관은 뭐냐면 1391년 그지? 정과가 있어. 고기 하시는 분인데 막 팔에 문신도 있고 정과가 있는 푸주관 주인을 생각하자고 그래서 위화도 회군은 갔다 왔어. 1488년이고 그 다음에 과전법 정과가 있는 전시과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좋고 정과가 있는 과거의 푸주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후에 조선 개창을 하지. 이성계가 조선 건국이야. 그래서 조선 간장 중에 조선 간장 있지. 전국에 이거는 건국이란 뜻이야. 건국이라고 생각하자고. 전국에 퍼준에 해서 1392년 바로 푸주간 다음이지. 그지? 과전법 정비하고 바로 다음 해에 조선을 개창하게 됐어. 그지?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뭘까? 그 다음에 이성계가 한양천도는 두 가지. 한양천도복숭아를 파지로 포장했다. 파지로 1394년에 파지로 포장. 혹은 한양천도 한 다음에 천도 후에 뭘로 알려? 편지로 알림. 이런 내용이야. 두 가지 내용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태조 위화도 회군 태서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갔다 온 거. 그다음에 과정법 신진 사대부들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거 아니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과정법 중요한 그런 거. 그래서 1391년이고 바로 다음 해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건국을 했지. 그지? 그리고 다다음 해에 한양으로 천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 한양 천도는 나중에 정도전이 한양에 있는 건물들 그런 거를 다 뭐랄까 디자인했다고 보면 좋아. 그지? 경국대전이다. 그런 법전이라든가 뭐 한양의 여러 가지 건물들의 이름이라든가 그런 내용들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냐? 첫 번째 제1차 왕자의 난이야. 제1차 왕자의 난. 요거는 방석 그러니까 태조 이상 같은 이방원이 자기 형제들 죽인 그런 내용이야. 나중에 알면 되겠지만 정도전 뭐 남은 방석 이런 이 사람 다 죽거든. 그래서 제1차의 왕자의 남은 다 패 죽임 다 때려 죽여. 혹은 방석 뭐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폭주왕
그래서 1398년이야. 그지? 1398년. 요때 제1차의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정종이 즉위해. 정종은 두 번째 아들. 그렇지만 제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종이 스스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태종이 즉위하지. 자, 제2차 왕자의 난은 훔친차 때문에 일어나는 거. 훔친차 때문에 1400년 훔친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자, 방앗간에서 이거는 방간이야. 방간 형제지. 방간에서 호박 포장. 자, 이거는 박포야. 박포. 중간에 박포 보이지? 박포. 자,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서 이 박포라는 사람이 같이 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약간의 뭐랄까 전공이 있었는데 이방원이 자기 그거를 잘 안 챙겨줬다고 생각을 해서 요 방간 형제 방원보다 형이야. 형한테 가가지고 왕 해야 되지 않겠냐 슬슬 구슬려가지고 난을 일으킨 게 바로 2차 왕자 난인데 이방원이가 이기지. 그래서 요 방앗에서 호박 포장한 거를 어디 여기 홈친차에다가 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태종이 즉위해. 자, 다시 제1차의 왕자의 난 이거는 방원이 다른 사람들을 다 죽였어. 남은 방석에 앉기 도전. 그래서 이름이 남은 이방석 정도전 다 죽어.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이방원이가 다 때려 죽여. 남은 이방석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요 남은 정도전은 뭐야? 신인사대부 이방석은 자기 형제 1차 때 그렇게 죽게 되고 그 형이 정종이 즉위를 했다가 나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갖고 2차의 왕자가 2년밖에 안 되겠지? 2차 왕자의 난 때 태종 이방원이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되지. 그래서 2차는 방앗간에서 훔친차 때문인데 방앗간에서 호박을 포장을 해가지고 훔친차에다 실으려 했다. 그래서 2차 왕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연상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래서 이제 태종으로 넘어가자. 태종의 업적이야. 태종 이방원. 자, 일단 태종은 스토리가 첫 번째 큰 종이야. 큰 종을 생각하자. 큰 종이 울려. 큰 종이 태종이지? 울리자 최면에 걸린 듯 얌전한 낭자, 옆에 있는 낭자겠지? 얌전한 낭자를 접해서 신문에 나. 그리고 알고 보니까 맞은 개가 맞은 낭자지? 맞은 개가 미성년자야. 응? 그래서 합의금이 얼마야? 합의금은 무려 6조야. 6조.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지? 그래서 갖고 있던 돈이 없어서 토지와 노비를 몰수했다. 이렇게 한번 연상해 보자고. 자, 태종 큰 종이 울리자. 이건 태종을 말하는 거겠지? 최면에 걸렸어. 그래서 옆에 있는 얌전한 낭자. 일단 양전이야. 양전 사업. 토지를 정비하는 거겠지? 그지? 얌전한 사업. 얌전하다. 양전이야. 낭자는 낭사. 문화부에 있는 낭사를 분리했어. 낭자를 조업해서는 뭐야? 호패법.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지. 호패법 갖고 다니라고. 그다음에 신문은 뭐야? 신문고. 억울한 일 있으면 신문고를 올리면 알아듣는 거고. 그다음에 맞은 개가 미성년자야. 그래서 개미자. 합의금 6조야. 6조. 직접 내야 돼. 직계제. 합의금 6조를 직접 갖고 와라. 현금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무튼 맞은 개가 미성년자 개미자고 6조 직계조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미성년자라고 했던 거 지금 어마어마한 값을 부른 이 6조라 불렀던 이런 개가 미성년자라는 그런 말은 주작이었어. 주작. 이거는 주자소에서 개미자라는 걸 글자를 만들었다는 뜻이야. 주자소에서 개미자. 자, 태종의 업적은 양전 사업을 했어. 얌전한 낭자는 문화부에서 낭사를 분리했어. 그 다음에 좁했다. 이건 호패법이고 신문에 났다는 것은 이제 신문고지. 큰 종이 울리자 얌전한 낭자를 괜히 팼어. 모르는 옆에 있는 낭자를
좁혀갖고 신문에 놔버렸어. 신문고. 근데 맞았던 애가 이 낭자였지, 그지? 맞은 걔가 미성년자래. 그래서 개미자고 합의금은 무려 6조나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그래서 돈이 없어서 토지와 노비가 모두 몰수됐어. 이 걔가 미성년자였다는 그런 사실은 주작이었다. 주자소다. 이런 식으로 주자소에서 개미자를 했다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서사 스토리는 이렇고 연도는 한번 알아볼까? 자, 개미자 재밌어. 개미자는 미성년자가 나중에 술집에 가려니까 뭘 해야 돼? 민증이 있어야 되는데 민증이 있어 없어? 없지? 민증을 훔치다. 미성년자가 민증을 훔치다. 1403년이야. 개미자. 걔가 미성년자야. 그지? 뭐 술을 먹으러 가려고 하든 뭔지 모르겠지만 민증이 필요하니까 미성년자가 민증을 훔치다. 1403년. 이렇게 하면 되고. 자, 호패법도 참 재밌어. 호패법은 말 그대로 호패야. 1413년. 호패법은 호패 히읗 14 패 13 1413년. 혹은 사람들을 좁해서 받은 고소장이 한가득. 그래서 1413이야. 좁해서 받은 고소장이 한가득이다. 한가득. 아니면 호패법은 그냥 말 그대로 호패법. 그지? 1413 이렇게 외워도 안 잊어먹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6조 직계제. 자, 내가 도박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6조를 날렸어.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어. 국가를 날렸어. 날린 거 후회야. 1414 후회해. 늦었어. 6조나 날렸어. 도박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아무튼 간에 6조를 날렸다고. 국가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아무튼 그거 한 게 후회된다. 자, 다시 개미자 미성년자가 민증을 훔치다. 호패법은 호패로 피읍을 해가지고 1413 혹은 좁해서 받은 남한테 받은 고소장이 한가득이다. 아니면 6조 직계자는 6조 날린 거를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그래서 태조와 태종까지 하는 내용을 보자. 자, 오늘 여기까지.